순직 해병 특검 소식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민간인 신분인데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고위직과 연속으로 40분 넘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2023년 8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는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3분에 걸친 통화를 마친 직후 고 변호사는 이번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정모대령과 24분간 통화합니다. 통화를 마친 직후 또다시 김 단장과 3분간 통화가 이어집니다. 통화는 저녁에도 이어졌습니다. 김 단장은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을 비롯해 정모대령, 이모 중령과 연달아 통화했습니다. 자신의 직속도 아닌 법무관리실 인사들과 숨가쁘게 연락을 주고받은 건데 그 직후에는 다시 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30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고등 군사법원장 출신이지만 민간인인 고 변호사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대령 등 최고위직과 40분 동안 연달아 통화한 겁니다.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날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 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바꿨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민간인과 국방부 고위직의 이례적 통화의 배경이 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고 변호사가 군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고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오늘 김동혁 전 단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특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3번이나 불러서 조사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부터 사건 이첩과 회수가 있던 사흘 동안 군 검찰 직속이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사경찰에 최소 30번 이상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수사 외압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 지시를 최초 받은 건 맞고 그 후에 수사 과정에서 제가 일체의 지시나 지침을 받은 게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특검은 이런 김 전 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군검찰이 이를 회수해온 같은 해 8월 2일 사이 자신의 직속이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최소 30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 전 단장의 육사 후배이자 법무관 후배인 이모 중령과는 8월 1일에만 20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검찰이 회수해온 사건을 재조사하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단장과는 8월 7일과 9일, 14일, 15일 4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8월 7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맡고 있던 최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고 군검찰이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론낸 날입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고서를 6번이나 수정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뺐는데 이 과정에 박진희 전 장관 보좌관의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그 사이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해온 김 전 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박하고 박 대령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 만에 마주 앉았지만 우크라이나전 휴전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회담 직후 트럼프는 오히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결국 푸틴의 외교적 승리란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상공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F-35 전투기가 날아갑니다. 푸틴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최첨단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트럼프식 연출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선제압에도 회담은 빈손에 그쳤습니다. We've made some headway.
So there's no deal until there's a deal. 정상회담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합동기자회견에선 휴전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в Киеве и европейских столицах воспримут все это в конструктивном ключе и не станут чинить никаких препятствий. Не будут предпринимать попыток за счет провокаций или закулисных интриг сорвать намечающийся прогресс. 푸틴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나토 가입 포기 등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러시아 입장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There will be more Russian territory than there had been, and what Ukraine wants and needs desperately is our security measures that won't be NATO related. Well, I think those are points that we negotiated, and those are points that we largely have agreed on. 그러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공을 떠넘겼습니다. Items, but I think they can be reached. Now it's really up to President Zelensky to get it done. 트럼프는 푸틴, 젤렌스키와 함께하는 3자 회담도 예고했는데 젤렌스키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푸틴의 정치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미국 측은 대대적인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가 푸틴과 차량에 동승하는 파격 의전까지 선보였습니다. 푸틴이 외교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이를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두 정상의 사적인 대화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규나 작가가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작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군인들이 목숨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강 작가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할리먼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 권을 읽으면 공주와 입구의 역할 정도는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규나 작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작가는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며 한강 작가의 수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글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군인들이 목숨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며 언젠가부터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는 김 작가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5.18 특별법은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김규나의 행위는 역사를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김 작가는 이 시대를 살며 저들에게 고발 한번 당하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작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작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